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13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가 어제 생각보다 꽤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이제 또 끌어올리면서 그 전날에도 지수를 올렸었죠. 자, 어제도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엄청 극적인 변화까지는 아닌데 지금 뚜렷하게 이슈 자체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은연중에 깔려있는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뭐 좀 퇴각,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 이제 일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후퇴죠. 전략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내용들이 증시 자체에 좀 호재성으로 갖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지수 돌린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이슈 때문이다, 어떤 내용 때문이다 딱 하고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회복을 점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뭐 좀 퇴각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리저리 좀 같이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참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추석 연휴 중에 미국이 좀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요. 추석 연휴 중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쭉 밀리는 모습. 근데 오늘도 일단 올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갖다 어느 정도 좀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이거랑은 또 별개로 결국 여기 CPI 지표, 지금 시황에서 결국 CPI, 그다음에 20일에서 21일 연준 금리 인상, 요거 이렇게 묶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CPI가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와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CPI랑 연준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좀 보시고, 이번에 시황에서 요 구간에서 일단 좀 특별하게 저는 연준 금리 인상 저 전까지는 그래도 또 살짝 또 눈치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분위기로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750, 720 여기 내려왔으면 좀 좋았을 거는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요 구간 776, 775, 요 구간에서 좀 옆으로 오락가락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요때를 기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갖다 지수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이런 관리법부터 해가지고 뭐 미중 갈등이라던가, 요번 달 중에 이제 반도체 회의, C4 이런 거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대해서 계속 규제 쪼이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폭스바겐 포르쉐 연내 상장 추진, 요번 달 중에 이제 IPO 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르쉐 관련 주, 그 다음에 애플페이도 지금 11월, 12월 국내 유입,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관련주로는 예선테크부터 해서 뭐 코리아 FT, 3기 등등, 3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현대차 뭐 엮으면서 전기차 2026년까지 1조 매출 뭐 만들겠다, 그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금양이 조금 생각은 나는데, 얘가 뭐 또 시원시원하게 움직여 줄지. 지금 보면은 얘는 시간에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가지고 시간에가 좀 많이 높게 뜬 건 이제 부담스럽기는 한데, 항상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갖다 좀 힘있게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주변에서 일단은 밑꼬리를 이틀 정도 달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한번 힘을 주나, 이렇게.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통신 요거 하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 주들이 몇 개 있었죠. 나이스정보통신이랑 뭐 이론도 한번 볼까요? 이론도 뭐 차트상 뭐 이런 구간을 좀 돌파하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대장 했던 녀석 상한가를 그래도 얘가 2번 정도 뽑아줬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차라리 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이쪽 테마들은 뭐 눌림을 좀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키워드 붙이면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페이도 사실 묵은 아직 확정이 정확히 공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애플 자체는 원래 좀 사실 묵은 베이스가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여태까지 나왔던 뉴스들의 좀 디테일함이랑 이런저런 내용들을 토대로 애플페이가 좀 진출을 할 가능성이 지금 확실히 좀 높지 않나. 그리고 현대카드에서도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다 했지만 그 뒤에는 확인해줄 사항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제 좀 오르는 것까진 봤었는데 천연가스가 5% 가까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게 참 묘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는 GSE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GSE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원유,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은 LX 인터내셔널이랑 뭐 GS 글로벌 등등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가 또 괜찮게 움직였을 때는 좀 메인으로 움직이긴 쉽지 않은 섹터죠. 이 원자재 테마가 기본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해지 성향을 좀 들고는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보면은 이제 일동제약 이번 달 중에 시오노기 임상 3상 종료하면서 뭐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갑자기 탁 튀어나오나 그 정도로 볼 것 같고 차트로는 뭐 저점을 일단 깬 상태죠. 일동제약은. 자, 그리고 이제 식량도 지금 당장 키워드보다는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 이게 그 전에 갑자기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푸틴 성격상 뭐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제 합의 기간 중이라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합의를 뭐 러시아에서 사실 무조건 지킬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얘네들이 그냥 여태까지 푸틴도 우크라이나 아예 설마 침공하겠어? 하다가 그냥 에이 몰라 침공하자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삼성에서 로봇 부서 뭐 적극적인 지원 중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잼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출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테슬라 AI 데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로봇 관련 주들 이 키워드로 혹시라도 뭐 반응을 해주는지 그다음에 로보 10월 26일 킨텍스 로보월드 플러스 커지는 미중 갈등 한국이 세계 로봇 제조기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원래 좀 이런저런 내용들로 항상 잘 나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미중 갈등 규제부터 해가지고 규제는 아니지만 미중 갈등 압박부터 해가지고 중국을 지금 미국이 대놓고 패권 다툼하면서 밀어내고 있죠. 이런저런 규제, 뭐 인플레 감축법부터 해가지고 중국산 쓰지 마. 중국산 쓰면은 보조금 안 준다. 그냥 대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 가능성에 대한 내용 뉴스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임팩트가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 회장 승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러면서 승진을 만약에 하면은 신경영 비전 발표 그런 거에서 포부 좀 언급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뭐 휴림 로봇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차트 포지션은 괜찮은 거는 같아요. 뭐 휴림 로봇도 그렇고 로보로도 한번 시세를 좀 주긴 했고 그다음에 SP 시스템 얘는 이제 좀 살짝 잡스런 느낌이 있지만 테슬라 그 납품 이력 그런 게 엮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티스는 고점에서 얘가 차트는 안 밀리고 상당히 강해 보이긴 하는데 뭐 키워드를 안 붙여주니까 지금 얘는 좀 매매하는데 딱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애가 움직이면 엄청 좋거든요.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밀리지도 않아. 보통 이렇게 돌파 시도했다가 못하면 이제 우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밀리지도 않고 고점에서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좀 돌파하면서 뭐 뉴스를 붙여줄지 외국 기관 이런 수급들이랑 같이 묶어보면 될 것 같고 KPF, 우린 PTS, 삼성 스펙 시리즈들 이런 거는 이제 인수합병 관련 주들로 우린 PTS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풍력 키워드를 갑자기 또 붙이면서 했는데
얘가 로봇 키워드, 인수합병 키워드, 풍력 키워드 이렇게 세 개가 좀 엮여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 주들 인수합병부터 해서,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발표가 이제 오늘 아침이에요. 보니까 뭐 장 전에 나올지 아니면 9시 조금 이후에 발표가 나올지 그 정도 차이인데, 이제 요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에미상 새 역사 쓸까, 뭐 라이벌 드라마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했는데 요거 플러스 이정재 스타워즈 시리즈 더 에콜라이트 주연 발탁 요거랑 같이 엮어서 혹시라도 오늘 버킷 스튜디오 아침에 좀 반짝하나, 대신에 이제 당일 발표하는 재료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 뭐 좋은 내용에 대해서 뭐 직접적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박찬다. 러시아 전쟁포로도 좀 증가. 이번에 뭐 러시아 사령관 잡혀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부터 해서 뒤집히는 전세. 우크라이나 요충지 탈환에 러시아 종전 거론. 물론 이거는 러시아가 종전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충지에서 점점 우크라이나한테 탈환을 뭐야, 러시아가 점점 전쟁에 좀 밀리네? 이런 것 때문에 야, 이러면은 종전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 어제 이제 찌라시성 뉴스에서는 뭐 러시아가 뭐 퇴근한다, 퇴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게 진짜 뉴스였으면은 미국 선물이 최소 2% 3%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좀 전쟁에서 침공, 러시아가 침공한 거에서 조금씩은 밀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 플러스 푸틴 탄핵설도 계속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번 주 중에 푸틴이랑 시진핑 대면회담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뭐 시진핑이 여기서 중간에서 자기가 뭐 중재하겠다, 종전 관련해서 뭐 좀 협상하자 이러면은 엄청 좋은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중국이란 러시아 특성상 자신들이 우호 관계라는 거 좀 어필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대면회담에서 시진핑이 갑자기 좀 중재를 하겠다, 뭐 종전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그 정도를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는 이제 뭐 데모부터 서암기계 공업, 서현탄 메탈, 현대에버다임, 뭐 유신 등등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있고. 근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네옴시티에 좀 같이 엮여 있지 않나. 뭐 KH 건설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런 재건 관련 키워드 엮어주는지 오늘 움직이는 거는 뭐 좀 아마 반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 메인 테마는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키워드 뉴스를 어떤 식으로 붙여주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빈쌀만 11월 방한, 요게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실제로 올 거 나면은 어느 확정이 좀 나겠죠. 그래서 확정 나면은 네옴시티랑 사우디 원전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상 한국 러시아 2파전 요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삼성, 현대, 뭐 SM 엔터, 팀코리아 요거는 1월 그 콘서트 열 가능성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빈쌀만 11월 방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꼭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체코, 폴란드 사업 보고서 뭐 제출 요번 연도 말에 11월쯤이 체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사업 보고서 이슈 등으로 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진, 한신기계, 뭐 서정기전, 보성, 파워텍 등등을 엮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자리가 좀 높다 보니까 저는 얘네들은 좀 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밀려 내려오면은 한미글로벌, 유신, 세아특수가 요것 중심으로 나머지 서브 관련주들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플레 감축법부터 해가지고 해리스 미 부통령 요번 달 말 방한 조율 요 내용이 있고, 한국산 전기차 문제 뭐 중대 분수령 뭐 요거는 이제 근데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안건을 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뉴스랑
언론에서 이거 오면은 한국산 전기차 이거 가격 지금 보조금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지 미 부통령이 오는데 이런 안건 때문에 옵니다. 방한을 할 겁니다.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면은 전기차 보조금 해결을 위한 협상, 뭐 반도체랑 배터리 연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아리백 관련해서 전략 곧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선언 이런 내용들 신재생 에너지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 중국 광물 의존 어쩌나 폐배터리에서 봄을 찾아내야 된다. 87조 폐배터리 시장 선점. 그래서 요 키워드는 사실 계속 있던 거긴 해요. 87조 폐배터리 시장 뭐 선점 이런 거는 지금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있던 거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엮이고 엮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태양광 쪽에서 풍력이랑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수급주 대장격으로 하나솔루션 후 SDN, 대명에너지, S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신성 ENG 최근 좀 강했던 거는 대명이랑 SDN 정도가 대명이랑 S에너지 정도가 있겠죠. 이제 대명은 풍력에도 엮이고 CS 베어링이랑 윈드, 유니슨 뭐 등등 이렇게 그린 뉴딜 저런 키워드로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키워드 이 관련 종목들이 엄청 강한데 이제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차트 자리가 뭐 8만원짜리가 2배 오고 6만원짜리가 3배 오고 그런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시장에서 좀 개별 대장주를 하던 애들 이제 수산화 리튬 엮어서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금양 좀 투매가 나오긴 했는데 또 와장창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양이랑 미래 나노텍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랑 화학은 원자재 이런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9월달, 요벌달 말 중에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 호주 지금 한 6조 정도가 점쳐지고 있는데 폴란드 찍고 뭐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시장 이런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뉴스가 좀 더 붙는지 그런 것 좀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 한국항공우주는 이렇게 폴란드 방산 전시에 참가 그리고서 레드백 호주 사업자 선정 임박했다. 6조 원 잭팟 터질까. 그다음에 K 방산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4대 천왕.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반열에 이렇게 탁 올라설 수 있을지. 그래서 방산 키워드는 좋은 뉴스들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은 뭐다? 수급주다. 결국에는 수급.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처럼 막 기관 막 팔아 제끼고 하면은 수급 이탈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수급주는 그런 내용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레고캠도 그렇고 이런저런 호재 뉴스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 줄지. HLB 일단은 이렇게 간암 생존기간 뭐 20개월 돌파했다. 그 다음에 이제 FDA 승인 가능성 자신감. 이 뒤에 FDA 승인 신청 전에 이제 사전 미팅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 미팅이 뭐 한 10월, 11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HLB 계열은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이거 외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 어떻게 움직이나 뭐 개별적으로 호재 뉴스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좀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어 넣어 주는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10월 저커버그 CEO 차기 메타 VR 출시 플러스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 VR에 뉴플렉스 부품 좀 들어간다 공급 그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메타버스 관련 주들. 뉴플렉스는 좀 차트 자리가 이제 좀 높기는 하죠. 최근에 워낙 잘 올라와서. 그래도 신고가 자리에서 뭐 이런 수급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새벽 중에 뭐 엄청 새로운 뉴스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지수가 최악은 좀 면했던 것 같아요. 그 연휴 중에 자기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연휴 끝나고 우리나라 장 열릴 때 맞춰가지고 하락하는 그게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좀 열 좀 받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지수가 일단 좀 끌어올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키워드가 딱 있진 않지만 그 종전 기대감을 같이 엮어서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종전 재건 관련주 재건에다가 오징어 게임 스타워즈 요거를 좀 올려서 볼 것 같고 재건은 얘네들은 일단 그냥 단발성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뭐 좀 메인 테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키워드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항상 다르긴 한데 좀 메인 느낌은 저는 아직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전 중에 좀 반짝하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부터 그린 뉴딜, 2차전지, 원자재, 폐배터리 등등 원래 좀 메인으로 보던 애들. 그다음에 이제 뭐 눌림이라던가 좀 공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포르쉐, 애플페이, 메타버스. 이제 방사는 수급 들어오는지 네옴시티도 이쪽 계열이겠죠. 근데 이제 원자재가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원자재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원자재는 조금은 지수가 또 좋고 하면은 해지 역할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로봇도 있고 뭐 한데 자, 보던 섹터 위주에서 조금 잘 추스리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 또 지나고서 이번 주 이제 4일 또 출근하면 또 이제 주말이 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